2번의 100년, 그리고 20회 전. 역사상 가장 성대했던 축제의 기록이 여기 숨쉬고 있다. 이 경사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다.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했던 나의 축제. 그 지상 최대의 축제가 오늘 이 땅에 되살아난다. (600여 년) 전 수도가 된 뒤 그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품어온 서울. 1795년 을묘년에 거행된 조선 22대 왕 정조대왕의 능행차도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열릴 왕의 길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난 토요일, 정조대왕의 능행차가 2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구간에 걸쳐 재현됐다. 행차의 시작은 창덕궁의 돈화문. 여러분,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왕이 궁궐을 벗어나는 걸 보통 거둥이라고 부르지만 도성을 벗어나 멀리 떠날 땐 행차로, 그중에서도 왕가의 무덤을 찾는 걸 능행차라 부른다. 정조대왕은 행차가 비교적 잦은 왕이었지만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궁궐을 나선 건 을묘년 능행차가 처음이었다.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현융원까지 찾아가는 8일간의 먼 여정이었다. 이번 능행차 재현 행렬은 그중 이틀 동안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가 지났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The show is very impressive and amazing. Also, I don't understand Korean, but I also impressed by this activity. Yes, very beautiful. This is a special festival. What name is that? 정조대왕 천조대왕. 능행.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옛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조선의 역사적 순간을 만나게 된 외국인들의 반응은 더욱 특별하다. 가슴 두근두근이죠.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요. I think just the formation, the overall formation, how they kept the same formation from 220 years ago. I think that's really impressive because they had the record in the Uyghur, so they had the same formation today as they had 220 years ago. I think that was really, really impressive. 능행차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됐다. 모든 여정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에 완벽하게 기록돼 있다. 경기감사와 총리 대신을 선두로. 별기대가 뒤를 잇는다. 마병과 보군의 행렬이 뒤따르고
형형색색의 깃발 부대가 등장한다. 이날 동원된 인원만 6천여 명, 말 1000여 필에 이르는 조선 최대의 행차였다. (220여 년) 전 조선에서도 능행차는 굉장한 볼거리였다. 왕이 도착하기 전 마을에선 삼엄한 경비 체제가 펼쳐진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길목마다 복병들을 배치해 지키도록 하고, 당마가 행렬 구간을 나누어 정찰했다. 정조대왕은 을묘년의 능행차를 행복한 행차, 즉 행행이라 했다. 평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백성들이 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건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정조대왕은 화원들에게 이 광경을 화폭에 담아 고스란히 남기도록 했고,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책으로 만들었다. 권수 1권, 본편 5권, 부편 4권, 모두 8책으로 정리된 이 기록은 을묘년의 능행차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활자와 판화를 함께 갖춘 인쇄물로 만들어 배포됐다. 정조가 이제 화성을 방문한 이유는 그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제 수도의 남방에 있으면서 수도를 방하는 주요 거점이기도 하지만 또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니까 이것을 자주 방문하면서 부친을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제일 강한 그런 행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창덕궁을 출발해 도성을 벗어난 능행차는 지금의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을 건너고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안양과 의왕을 지나 수원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약 100리길. 정조대왕은 구중궁궐을 벗어나 더 많은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모두가 행복한 태평성대가 되길 바랐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왕들이 이제 어떤 민간의 실태, 그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능행을 이용한 것은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능행을 하는 횟수가 서서히 늘어나다가 영조, 정조대 이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 1.5회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능행을 했고요. 정조는 1년에 한 3번 가까이 능행을 해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렬은 도심을 가로질러 숭례문을 지났다. 그리고 행차는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한강. 조선에서 가장 큰 물줄기다. 나의 행차도 한강에 이르렀다. 난 이미 신하들과 함께 6,000명이나 되는 행차가 무사히 강을 건널 방안을 준비해 놓았던 터였다.
이번 행차도 정조대왕이 썼던 방법으로 다리를 만들기로 했다. 첨단 장비를 갖춘 육군 공병 부대가 동원됐다. 투입된 병력만 200여 명. 꼬박 하루가 걸리는 전문적이고 힘든 작업이다. 이제 한강에 띄운 부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다리로 만드는 과정이 남았다. 내가 밀어 밀어. 폭 10m에 길이는 300m. 그렇게 한강의 북단과 노들섬을 잇는 임시다리가 만들어졌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도하 장비는 전시에 하천상에 있는 교량이 파괴됐을 때 병력과 장비를 도하시키는 장비입니다. 뜰부, 교량 교자를 써서 물 위에 떠 있는 교량, 부교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이 220년 전에 배와 배를 연결시켜 배다리라고 하는 부교를 이미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인 지혜를 재현하는데 우리 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참가하게 된 데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 만든 부교 덕에 재현 행차도 흐트러짐 없이 한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220여 년) 만에 정조의 능행차가 완벽하게 재현된 것이다.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심한 들어요. 말 타는 공주 역할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와서 배정돼 보니까 남자 역할이더라고요. 부교는 시민들에게도 공개됐다. 행차의 뒤를 따라 시민들은 부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 멋있다. 정조대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기 회갑 잔치를 수원에서 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 길을 지금 다시 재현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들고 왔어요. 재밌어요. 진짜 한번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무와 철제 소재로 배다리를 시공했다. 무려 220여 년 전에 이런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외국인들도 그때의 광경이 궁금할 것이다. When I learned that King Jeongjo's idea to put all the ships together to make a bridge, I thought that was really a great idea, and I wanted to see it in person. And I was imagining the people on the south side of the river, seeing the king and all the people crossing the bridge. I thought the feeling that they had at that time, I think, must have been really wonderful. So I want to meet King Jeongjo. 한강을 건너는 데는 치밀한 설계가 필요했다. 난 36척의 배를 준비했다. 우선 큰 배를 가운데 두고 작은 배들을 개 이빨처럼 서로 물리게 해 배가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렇게 배다리를 만드는데 꼬박 12틀이 걸렸다. 장엄한 왕의 행렬이 한강을 건너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을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듯 능행차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의 감회도 특별하다.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능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을 내 눈에 담고 그리고 그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들의 표정에서 아 이들이 생활이 어떨까. 근데 오늘도 저도 오면서 서울역의 그 노숙자분들을 보시면서 아 좀 마음이 아프다. 아 이분들이 좀 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또 이분들이 다시 또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정조대왕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선 먼 길. 식사는 어떻게 챙겼을까? 해경궁 홍씨께 밀어드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해경궁 홍씨는 정성스럽게 아들이 담아준 음식에 과연 맛이 어떨까요?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준비한 건 바로 미음 다반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행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가서 방이 따뜻한가를 살피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을 미리 맛보고 이게 적절하게 되어졌는지 드시기에 편한지 이런 거를 이제 살피는 그런 아들로서 효성을 표현을 했고요. 노들섬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미음 다반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행사도 열렸다. 대추 미음입니다. 대추를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체에 내려서 끓이다가 잠깐 이 미음 한 그릇엔 정조대왕의 효심이 가득했을 것이다. 좋은 거를 정조대왕님께서 마련하시고 저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10살 이내까지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을 어머니한테 드려서 효심도 느낄 수 있고요. 한강을 건넌 행차는 계속해서 수원으로 향했다. 왕은 새로 만든 시흥로를 지나 시흥 행궁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다. 한강마마 시흥 행궁에 도착하신 것을 다음 주 축드립니다. 행차가 향하는 수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 행차 6해 전 정조대왕은 버려진 듯 방치된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의 명당인 이곳으로 옮겨 새로 단장했다. 내가 행차를 떠난 건 어머니의 회갑을 축하드리기 위해서였다. 또 어머니와 동갑이었던 아버지의 회갑이기도 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후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나 역시 죄인의 아들. 신하들은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는 대의를 내세웠다. 할아버지는 나를 큰 아버지인 효장 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위 계승의 명분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되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아야 했다. 신하들을 섣불리 제거하고 아버지를 복권시키는 대신 난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을묘년의 행차까지 20해를 기다려야만 했다. 왕이 된 뒤에도 신하들은 나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7번이나 계속 이어졌다. 최측근인 내관과 궁녀, 호위구관까지 연루돼 궐 안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객들은 대범하게 나의 침소까지 숨어들었다. 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늘 깨어 있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난 먼저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신하들에 맞서 정예 부대를 양성했다. 나의 친위대인 장용영, 곧 그 위용을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3해,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난 수원으로 행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연 행차 이튿날이 밝았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의 기록을 보면 행렬의 대부분이 군사들이다. 군사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곳. 정예무사 80명의 호위를 받으며 앞뒤 2마리의 말이
해경궁 홍씨에 감아 자궁가교를 끌고 있다. 뒤로는 더욱 많은 군사들이 등장한다. 그 한가운데 국왕이 탄 좌마가 있다. 정조는 해경궁을 직접 모시기 위해 말을 타고 뒤따랐는데 왕을 그리지 않는 조선 왕실의 전통으로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조를 지키는 군사들은 적이 나타날 경우 왕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진법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재현 행차는 경기도로 접어들었다. (197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노송지대. 오래된 소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정조대왕이 왕실의 돈 1000냥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행차가 향하는 수원 화성. 이곳은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신도시다.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6해 뒤 지척인 이곳에 난 수원 화성을 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라곤 했지만 내겐 또 다른 속내가 있었다. 나에게 반대해 권력을 차지하려는 신하들에게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 화성은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성벽 벽돌엔 정조대왕이 얼마나 세심하게 축성 기술자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만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농공상 아닙니까? 그죠? 사농공상 시절에 이 사람들이 농부도 아니고 기술자들인데 국왕 얼굴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들하고 함께 되어 있다. 기억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써있다 그랬었지? 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거중기랑 농로라는 거를 이용하여 훨씬 더 편안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더울 때는 약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분이 바로 정조임금입니다. 정조왕 되게 멋있었어요. 정조왕이 되게 멋있어요? 이런 걸 지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큰 돌을 가져오면은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빨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총 길이가 무려 5.7km나 되는 화성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으니 비로소 조선에서도 성곽 쌓는 제도가 있다고 할 만하구나. 거기다 아름다움까지 더해 성곽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정조의 위민 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에서 많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제 건축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위정자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좀 극복하자고 노력했었구나 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성을 짓게 된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그것이 연결되는 지금 우리의 삶과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결국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조는 10년 걸릴 예정이던 성을 2년 반 만에 완공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능행차 재연 행사 기간 동안 수원 화성 건설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도 마련됐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거중기와 농로 같은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 수원 화성을 축성했다. 능행차를 나서기 한 해 전, 정조는 수도 한양으로 접근하는 남쪽의 교통요지 수원에 성을 짓기로 한다. 사통 팔달, 조선 땅 어디로든 통하는 곳. 이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첨단 요새를 건설하라. 정조는 수원을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자 군사기지로 만들고자 했다. 수원 화성은 기존 성곽에 첨단 공격 시설을 더해 18세기 동서양 기술이 망라된 첨단 요새였다. 성곽엔 벽돌을 사용했는데 돌과 벽돌을 교차로 쌓아 주변의 지형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당대 최고의 성곽이고 또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군사시설물을 갖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공사 보고서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화성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의이고, 이런 의의가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 화성장대. 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군사를 지휘하기 위해 서는 곳이다. 행차 넷째 날, 나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 나의 정예부대 장용영이 그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주조를 시작하라. 낮에 실시하는 군사훈련 주조. 오랜 시간 단련된 군사들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다. 그것은 왕의 목숨까지 위협해온 신하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을 것이다. 정조가 8일간의 화성행차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갑진찬원을 핑계로 하는 바로 군사적 실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낮과 밤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정조가 직접 활을 쏘면서 무인 군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지뢰 실험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정조의 어떤 군사적 위용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밤까지 이어졌다. 이번 행차 기간 중 수원 화성에선 화려한 무예 시범까지 펼쳐졌다. 정조 대왕이 실시한 야조, 즉 밤에 진행된 군사훈련을 재현한 것이다.
이 공연은 정조 때 간행된 무예서 무예도보 통지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정조대왕이 능행차에 나선 건 어머니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수원 화성에선 당시에 진찬연도 재현됐다. 정조대왕은 수원 화성 근처에 사는 70세 이상의 연로한 이들과 어머니처럼 회갑을 맞은 노인들도 초청해 어머니의 회갑년을 같이 즐기도록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 흥겨운 음악과 춤사위. 정조대왕은 사람들에게 술에 취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준비한 잔치는 왕실만이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불어 경사스러운 자리로 기억되었다. 정조가 해경궁 홍씨나 사도세자에 보인 것은 아들로서의 효를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임금과 신하 사이는 또 부모와 자식의 사이예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 부모에게 효를 하듯이 신하들이 어버이인 정조에게 효를 하는 것이 바로 충이거든요. 100세 이상 되신 천수를 노리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 세 분을 모시고 양로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차 중엔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또 다른 행사도 열렸다. 곱게 치장한 무희들이 춤사위를 펼치면서 을묘년 그날의 기쁨을 전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효를 담아서 차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법이다. 어머님 해경궁 홍씨 진찬연을 한 다음 날 그렇게 남녀노소 귀천불무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도 전국의 어르신들께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이번 화성문화제를 맞아서 이렇게 100수 이상 되신 우리 지역 어르신 세 분을 모시고 양로연을 베풀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건 격쟁이였다.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길을 막아 서느냐? 이 어려운 제가를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더냐? 지금 누진세인지 누리는지. 실제 정조대왕은 행차를 멈추고 백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 국왕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행사를 하죠. 해경궁 홍씨와 같은 동갑이 되는 이제 회갑이 되는 노인들, 그다음 80세 이상의 현지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이 있고, 그다음 문과를 시행하면서 수원 지역의 이제 유생들을 이제 발탁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일반 백성들 또 주림 백성들 위해서 쌀을 배급해서 이제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있죠.
그래서 왕실의 경사를 곧 온 백성들과 함께 경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도 가진 행사입니다. 재연 행차가 수원에 도착할 무렵 장안문에선 행차 맞이가 성대하게 열렸다.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한 이 외국인에게 이번 행차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And I just assumed that the story took place thousands of years ago, but I was really shocked to learn that it was only 220 years ago. And also it's kind of interesting to me because that was around the same time that my country, the USA, was just beginning. So it was interesting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in Korea at the same time that my country was just beginning. So very interesting. 창덕궁으로부터 출발해서 한강을 건너고 시흥대로를 거쳐서 화성인구까지 오고 다시 사도세자의 묘소인 육릉까지 가는 이 행차는 정말 세계적인 행차입니다. 말이 그렇지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인원과 천여 필에 가까운 말이 동원되는 이 행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들엔 오랜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축제로 손꼽히는 노팅힐 카니발. 매년 8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처음엔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국적 불문, 남녀노소가 참여한다. Good, very good. It's really amazing to see all the different flags, everyone coming together. 거리 공연에 나선 이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의상과 분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노팅힐 카니발이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임을 보여준다. Great, yeah, it's my 7th carnival, but we've adapted it because our theme is rainbow this year, so I've added rainbow ribbons and rainbow feathers. Usually we get to prepare like 3 months before, so training, rehearsals, things like that. Yeah, I feel really, really good, so it's a pleasure, it's me very proud to be part of the Notting Hill with the London School of Samba. 노팅힐 카니발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스틸 밴드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축제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스틸 밴드 연습실은 노팅힐 카니발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인상적인 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구분 없이 연주를 즐기고 있는 것. Well, I've always been brought to Carnival from when I was, before I could even walk. My parents would bring me. My dad used to sell food and stuff at Carnival. But then when I was about 7 years old,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 joined Ebony Steel Band, and then I soon after became involved in the band as well, and have been involved with Steel Band on the road ever since.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낯선 이들과 함께 축제에 어울리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며 자란다. Sort of sense of community, how everyone gets together and sort of has fun together. Yeah, diversity. It's celebrating London's diversity, which is so important. 각자 다른 언어와 각자 다른 몸짓으로 즐기는 축제. 일상을 벗어나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모여든다. I think it's the people's love for carnival, but they enjoy themselves for 2 days, and and we all go home happy. That is the unique thing about carnival. So it's that you grow up in that, you inherit tha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미 삶의 일부가 된 축제는 끝나지 않는다. 능행차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정조대왕이 행차를 나서며 꿈꾸었던 축제.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춤사위가 펼쳐진다. (2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살아난 정조대왕 능행차). 서울 창덕궁에서 이곳 수원까지 왕은 백성들을 만났고 그들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다시 한번 다졌을 것이다. 종조 끝났어요. 뭉클하죠. 그런 분들 능행차를 뭐 실제로 예전에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또 재현해서 볼 때마다 뭉클합니다. 마음이 많이 설렜었는데 기다린 보람인데 3시간 기다렸었어요. 내년에도 한번 오세요. 너무 재밌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했으면 좋겠어요. 좋았어요. 정조대왕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난 220회 전 그날의 길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행복한 얼굴들을 보았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길 바란 나의 행복한 행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